인간관계론 A반 구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성적에 대한 엄마와의 갈등, 교환의 차이로 인한 친구와의 갈등, 지나친 의존에 대한 친구와의 갈등, 부정적인 첫인상 형성, 부모님과 자녀의 의견 차이, 친구와의 소통 문제, 집안의 장녀로서 겪는 부모님과의 갈등,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신념 이론을 발표할 김예빈입니다. 대인신념 이론은 인간이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 엄마와 성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과에 아쉬움이 남은 상황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 저에 대한 부족함만 찾게 되었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낮아진 자존감은 엄마와의 대화에서 제 부족함만 보이게 만들어 자주 대화를 회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엄마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제 노력을 비롯한 과정들에 대한 제 입장을 전하지 못했던 게 대처 방안의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 사례와 대인신념 이론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굳히는 것을 주의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교환 이론과 사회교환 이론에 기반한 갈등 사례를 발표할 김지현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하지 않을 때, 즉 한쪽에게 지나치게 치우쳐졌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사회교환 이론에 기반한 갈등 사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갈등인데요. 대상은 친구와 저, 시기는 고등학생 시절이며, 갈등 내용은 저는 자주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며 친구를 도와주었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친구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등 상황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나만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친구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너가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몰랐고, 그리고 말해줬다면 나는 너를 도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갈등 진행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위와 같이 제가 친구에게 불만을 얘기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었고 결국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갈등의 악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에게 실망한 저와 친구는 각각 다른 친구들에게 싸운 것을 얘기함으로써 편을 들어달라 하여 갈등의 확대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가 저희의 상황을 중재해줌으로써 갈등의 해소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대처가 미흡한 점입니다. 저는 친구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 서로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미흡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 화를 내기 전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서로에게 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가 저에게 그동안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을 사과하며 더욱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고 저도 친구를 앞으로 더 배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성격장애 발표를 맡은 김령아입니다. 성격장애에는 A군, B군, C군의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A군 성격장애에는 편집성, 분열성 성격장애가 있고 B군 성격장애에는 반사회적, 경계성, 연기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C군 성격 장애에는 회피성, 강박성,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격 장애 중에서 의존성 성격 장애와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의존성 성격 장애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행동이 불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갈등 대상은 학교 친구입니다. 시기는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갈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개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던 친구가 이번에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와주기 힘들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갈등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친구가 저에게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저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항상 도와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이번에는 왜 도와주지 않냐고 저에게 짜증을 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짜증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에서 미흡한 점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같이 언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상 형성 단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 눈에 띄는 특징, 다른 사람과의 비교, 행동의 원인 해석 등을 바탕으로 상대를 빠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행평가 때 조장을 맡았었는데 한 조원이 말을 거의 안 하고 무표정의 딱딱한 말투여서 수행평가 진행 분위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날 사정이 있어서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원래 성격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갈등 상황은 저는 조언이 열심히 임하지 않아 무책임한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고 상대방은 전날 집안 사정으로 그나마 기분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미흡했던 점은 첫인상만으로 그 친구가 불성실하고 차가운 성격 같다고 단정지었던 점이고 해결 방안으로는 첫인상만 보고 성격이나 태도를 단정짓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태도 가지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기입니다. 교류 분석 이론의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입니다. 갈등 사례로는 교류 분석 이론을 적용했고 이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자아 상태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 대상은 부모님과 나이며 갈등 시기는 고등학생 때입니다. 갈등 내용은 새벽 시간 외출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나의 입장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 아동 자아이며 상대방의 입장은 자녀를 걱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 자아입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새벽 시간 외출에 대한 의견 충돌 이후 새벽 외출을 계속 고집하며 결국 부모님의 타협안으로 어른 한 명과 동행하여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미흡한 점은 나의 입장만 중요시하느라 부모님의 자아를 미처 존중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항상 상대방의 자아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혀 차분한 상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 이론을 맡게 된 김상우입니다. 소통 이론의 갈등의 대상은 고등학교 친구였고 시기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갈등 내용은 고등학교 친구와 사소한 소통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 상황은 고등학교 친구와 주말에 9시에 만나 영화를 보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녁 9시로 생각했고 상대방은 아침 9시로 생각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갈등의 시작, 긍정성,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당시 정확한 의사소통 없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정확한 상호소통 및 의사소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할이론에 관련된 갈등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역할이론이란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기대에 맞추어 잘 수행할 때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제 갈등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시기는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갈등 내용은 맞벌이셨던 부모님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첫째인 제가 누나로서 동생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동생 밥 챙겨주기 등을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은 저는 저만 밥을 차리고 식탁 정리 등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고 부모님은 제가 동생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 누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셨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에서는 처음엔 왜 저만 맨날 일을 하냐고 부모님께 따졌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땐 너가 제일 어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셔서 제가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이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너가 정말 힘들다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부모님도 제가 저 정도의 가족인데도 선뜻 나서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좀 안타까워하셨고 저도 저만 손해보는 느낌에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짜증을 냈던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부모님도 제가 동생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도 어렵지 않은 일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하게 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인신념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난 후 실제로 그 이론을 적용하여 제가 직접 겪었던 과거 갈등에 대해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제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 성찰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시간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론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며 쌓여온 갈등들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저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성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의 차이로 인한 친구와의 갈등을 발표한 김지연 학생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간관계를 공평한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떠올리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발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균형과 상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이를 의식하며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의존에 대한 친구와의 갈등을 발표한 김영아 학생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 성격 장애들을 배우고 나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갈등에 대해 의논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스스로만 갈등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사람들 혹은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의논을 해가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첫인상 형성에 대해 발표한 김동주 학생은 친구와 있었던 갈등을 다시 돌아보며 첫인상만으로 평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의견 차이에 대해 발표한 강미라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인간관계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적절한 갈등 해결 방안을 직접 고민하고 도출하는 경험이 즐겁고 유익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발표한 김상우 학생은 이 활동을 통해 친구 간의 다툼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PPT를 제작하면서 갈등 상황과 원인, 해결 방안을 정리해 한눈에 볼 수 있어 스스로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해가는 방법을 실천하고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장녀로서 겪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발표할 박선호 학생은 어렸을 땐 스스로에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매우 힘들었는데
사람이 모두 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공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